예, 반갑습니다. 황금을 놓고 대표박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화면을 조금 더 가까이 가야 되겠네. 우리가 사용하는 지금 비료들이 안 맞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 12달을 잘 알면 우리가 쉬워요. 잘 그렸지? 예. 이것도 맨날 할 때는 늘어. 원이가 동글뱅이 하는 것도 맨날 하게 늘어. 이거를 12달로 표시하면 우리가 알기가 쉽거든요. 12달을 표시해가지고 비료량을 찾아야 돼요. 12달. 우리나라에 제일 쉬운 날짜는 1월 15일, 7월 15일 제일 더운 날짜. 7월 15일이 고온. 1월 15일이 저온. 10월 15일이 가을의 중심이고 4월 15일이 봄의 중심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12월 요 30일이 끝나거든요. 6월 30일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9월 30일, 3월 31일, 그 다음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9월, 10월, 11월 이렇게. 그 각 계절은 2달로 나눴어요. 그러면 12월 15일부터 우리는 2월 15일까지 겨울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3월 15일부터 우리는 5월 15일까지 봄을 맞이하고 6월 15일부터 6월 7월 8월 15일까지 열을 맞이한다. 9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옥수수 언제 팔죠? 6월 7월달 되면 7월 중순 되면 거의 다 팝니다. 7월 중순 되면 팔라 그러면 우리 심은 날때 언제 심어야 됩니까?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심어야 돼. 3월 말 4월 초. 여기에 심는 게 옥수수. 옥수수지. 그럼 옥수수가 4월 한 달, 5월 한 달, 6월 한 달, 7월 중순이면 석 달 반이죠. 석 달 반. 그럼 우리가 마늘을 심었을 때는 이제 우리가 언제 심나요? 9월 며칠 날 심어요? 10월 달 심어요. 9월 20일부터 10월 초까지. 9월 20일에서 10월 10일까지 심어요. 예. 이때가 마늘을 심죠. 마늘 캐는 시기가 우리가 5월 말 돼서 캡니까? 아니면 5월 한 20일 깹니다. 5월 20일에 왜 이렇게 쓰냐면 요것 때문에 우리가 비싸게 파는 거예요. 작년보다 빠르다는 거예요. 마늘이 여기 심어서 여기 캔다는 거예요. 많이 안 나와서 비싸게 받는 거예요. 많이 안 나올 때. 그럼 우리가 햇마늘을 나갈 때 우리가 품질도 좋고 빨리 나갔다는 게 얘기겠죠. 그 시기에 우리가 공판에 많이 안 나오겠죠. 마늘이 한방장 때 나온 건 아니겠죠. 서평이상으로 섞어 나는 우리 마늘이 먼저 나가서 장점이 있죠. 그럼 우리는 앞으로 더 빨리 마늘을 더 빨리. 재작년에 갱내 군마를 나갔는데 내세가 10만 공 4천 나갔다. 예? 내세 공판에는 10만 공 4천 나갔다. 내세에. 그래서 우리가 제일 빠르다는 게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겨울에 90%를 덮던 지가 더 빨라요.
부직포를 덮어서 마늘 이파리 말려주고 임하고 영양제 치고 비료 주고 해서 더 빨라요. 더 빠르고 더 다수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면 우리가 마늘을 심었을 때 우리가 마늘이 키가 크느냐 안 크느냐 이걸 보거든요. 마늘을 심었을 때 마디가 늘어 앉지던가요? 마디가 여기 보니까 서란에 빠를 그 많이 안 크더라고. 예. 저 봄대가 하나를 뜨뜻하더라고. 제가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비료를 잡기 전에 마늘이 키가 커버려요. 웃자랑 생겨요. 그래서 비료량이 적다는 걸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하는 말이거든요. 말을 꺼내는 목적이 마늘을 비료를 적게 넣으면 키가 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늘이 아마 마디가 늘씬늘씬하지 않던가요? 키가 딱 달라붙어가 요 몸통이 요만해야 되거든요. 한 뼘. 근데 이게 한 이 정도 클 거예요. 아마 3, 40cm 몸통이. 아니 뺄때 되면 키가 참 커요. 키가 저기 그거에 크더라고 이게. 60? 60 형이. 몸통이 많이 크죠? 예, 키가. 목도 커, 이 목도. 아니 이게 떼구리 줄기 이파리 빼고 우리 허리춤까지 오죠. 가면 보면 쑥 올라가 이 정도 안 올라가 올라오죠. 이 딱 들면 올라오죠. 이래 들면 이까지 올라오거든. 큰 거는 옆구리까지 올라와요. 예, 딱 들면 옆구리까지 우리 놀고래서까지 들면 옆구리까지 올라와요. 그 말은 이미 마늘이 제가 뽑아가지고 그늘에 두면 이파리가 쭉 길게 사무실에 마늘을 뽑아내면 쭉 길게. 왜 그러냐? 햇볕 안 묻히기 영양 생산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마늘이 키가 크다 소리 비료를 적게줘서 굶어서 그래요. 배가 고파서 크다. 자, 요게 여름에는 여름의 중심에는 이시값이 1.8 비료량이 여름에는 하루 종일 먹잖아요. 햇빛을 광합성에서 그 기공 정산하니까. 봄 가을에서는 마늘이나 이게 노지에는 2.5 하우스에서는 2.1 다르죠. 노지와 하우스하고. 하우스에서는 더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흡수량이 수분 정말 많아서. 그 겨울에는 이시값이 2.7 이것도 하우스에 거예요. 노지는 더 많아야 돼 이것보다. 근데 겨울에 요소 비료 주면 단점이 있어요. 소화를 완전히 못 시키니까 질소 때문에 얼어 죽어버려요. 그래서 연면실에서 그 탄수화물 공급시기가 진하게 바꿔버려요. 소화시키도. 요게 이제 기본기예요. 우리는 비료를 적게 줘서 마늘이 키가 컸다. 고추가 키가 큰 거는 비료가 작아서 컸다. 방금은 완전히 역설했죠. 여태까지 우리가 고추밭에 키가 크면 비료가 많아서 컸다. 뻥치고 있네. 무식한 이야기는 끝이 없거든요. 비료를 더 먹으면 식물이 안 자라요. 그래서 여름에 요거 비유하면 요거는 비료를 줘서 그렇고 요거는 식물이 성장하는 그래프고 요거는 날짜의 기간이다. 그래서 비료가 이시값이 비료를 늘려가지고 이시가 5.0이 되면 식물이 자라다가 멈추죠. 멈춤이 일어나고 때로는 사망도 해요. 계절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비료값이 높아지면 어떻게 누가 주고 뿌리가 이파리 주고 채채도 조금 높아지면 그 다음에 비료가 더 높아지면 뿌리도 같이 주고 확 녹아버려요. 비료를 몽탕 줬으면 뿌리 녹아버리지만 강원도 고냉지 배추가 이 시가 여름에 2.3이 되면 2점 메탄에 2.5가 되면 이파리가 녹아버려요. 그러면 0.3에서 1점 몇까지는 일회기 매제가 물렁병이 생기거든요.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0.5가 되면 안 자라요. 그러면 여름에 키가 크는 이시는 0.8에서 1.02 되니까 키가 크다. 그럼 여름에 제일 좋은 이시값은 1.8이더라. 그래서 요거는 여름이고
겨울에는 이 C값이 0.8이 되니까 잘 못 자라더라. 그리고 1.5가 되니까 웃자라더라. 2.7이 되니까 제일 안 자라고 토막토막 자라더라. 하우스 고추가. 그럼 겨울에는 정산작용이 적기 때문에 많게 작게 먹어야 돼. 많게 짧은 시간에 먹겠죠. 그럼 하루 양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계절의 이 C값을 개발해낸 이것만 해도 상당히 우리나라는 발전한 거죠. 계절의 이 C값만. 그죠? 그럼 우리가 마늘에 가을에 심을 때 비료를 얼마 줘야 되는지 기본기가 나오겠죠. 기본이. 그래서 비료 한 포는 복합 비료 한 포는 100평에 100평 기준에 복비 1포는 밑비로 썼을 때 1포를 기비로 썼을 때 0.8의 이 C가 나오는 것더라. 이거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진 지금 찍기만 나중에 달리는 거 안 할 테니까 사진 다 찍어 있어. 0.8의 이 C가 나오는 것다. 그런데 코팅 비료는 0.2에서 0.3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비료 많이 줘도 괜찮겠죠. 뒤에 쭉 먹으니까 녹을 때. 코팅 비료 한 포는 0.2에서 0.3 정도가 나오는 거더라. 그래서 이 기준이 완벽하다고는 말씀 못 드려요. 그 비료 만들 때마다 그게 조금 잘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기준을 쓰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의미로 찾아낸 거죠. 그런데 이 비료를 줬다고 해서 우리 집에 땅이 유실이 많은 땅, 점질 땅, 중점질 땅, 중사질 땅 또 다르다는 거죠. 비료가. 그래서 우리가 쓰는 비료 가리 비료는 고온, 요소 비료는 저온. 시원하더라. 함수에 늘어나서 이제 비료를 나누었죠. 그래서 봄으로 갔을 때 우리는 마늘 마지막에, 양파 마지막에 NK를 주는 건 저장이 안 됩니다. 폭삭 썩습니다. 양파 사다는 게 잘 안 썩던가요? 썩죠? 그 썩는 거는 가리 성분 때문에 더워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가리 성분 때문에. 마늘도 저장력이 안 되는 마늘은 마지막에 NK주가 마늘 사다 놓으면 집에 어떤 건 빈봉다리 되는 경우 있죠. 그 마늘 재배를 잘못, 추비를 잘못 줬어요. 비료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들을 이제 하나하나 나열하는 거죠. 우리가 토양의 비료 응집력에 따라서 비료 양이 또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제가 백령도 가가지고 폭풍주의가 내가 못 나고 9일 동안 같이 있었어요. 호텔 숙박료 하루에 20만원 주고. 백령도 호텔이 없습니다. 비싼 집을 좀 잔데 그때 우리나라 최북단까지 와서 내가 뭘 찾아가야 되느냐 거예요. 거기서 우리 농업 농가들이 제일 편리한 방법을 찾자 이래가지고 토양 성질에 따라서 비료 응집력이 다르더라. 그래서 제일 좋은 점질 땅, 물이 잘 안 빠진 땅 있죠. 요거는 점질 땅, 점질토. 그 다음에 중점질토, 중사질토. 그 다음에 왕사질토. 그래서 이 네 등급으로 또 나눴죠. 사계절 이식값이 다르다는 걸 찾아내고 비료의 성장의 키의 크기나 성장을 또 찾아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비료의 성질에 따라 토양 성질에 따라서 비료의 응집력을 따라. 우리 좀 전에 본 마늘밭은 비료의 응집력이 그래 좋은 게 아닙니다. 중점질에서 중사질에 가까운 땅이에요. 맞죠? 물 빠지면 좋죠? 그래서 중점질과 정사질에 비하면 사과에 비하면 점질 땅은 1년에 비료 10포만 주면 되는데 중사질은 5포에서 6포. 요거는 더 많이 줘야 된다. 마늘 비료 많이 줘야 된다는 거 이해되죠? 그래서 작년에 마늘 중마늘에다 가는 거는 맞기는 맞으나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100평당 5kg다. 맞죠? 1200평 6톤 정도밖에 못했다는 거죠. 뭐 6kg, 5kg, 뭐 거의 5kg에서 6kg 그 정도밖에 안 나왔다. 그럼 우리는 더 생산량을 늘리는 방법 요 프로그램 들어있어요. 비료를 주는 거는 덤불이 크게 하나 잘 못 먹고 알이 안 차요. 그래서 골드그린 칼라 연면식이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료를 심을 때 얼마를 줘야 되는 거 있죠? 넘겨가면 좋겠죠. 그죠? 이거 뭐 칠판 좋은 거 있죠? 능가 보면 12번 능가할 수 있다. 1월달부터 12장인데. 칠판이 저쪽이 어떠냐? 저 나중에 그냥 찢어버리고 찢어버리고 네? 찢어버리고 그 농협에 달력 한 개씩 받으면 되니까는. 아, 우리 요거 아니 그거 내가 가봐야 돼. 사진 찍고 그거 들고 가면 안 돼. 사진 찍고 그래도 그 쓰고 예. 예. 찍어 그 사진 딱 찍어놔면 되겠지. 예. 아, 요거 오늘 딱 된다 이거. 없으면 연구하면 되잖아요. 없으면 연구해. 내도 모르고 이거 보고 해. 내도 모르고 이거 보고 해. 그 열심히 강의하고 옆에 그 글 써가지고 딱 그 책을 만들어놨거든. 이상하다. 저분이 저래 똑똑하게 뭘 많이 써놨는데 가만히 보니까 알고 보니까 내가 다 한 말이에요. 그 돌아서면 저 모릅니다. 저한테 뒤에 지나고 나서 물은 몰라. 까먹습니다. 그 마늘 심을 때 우리가 마늘 심거나 쪽파를 심을 계절별로 비료량이 달라요. 요 표가 있잖아요. 여름에 옥수수 심을 때 비료가 얼마입니까? 마늘하고 똑같죠? 그럼 옥수수 심을 때 어떻게 심어야 돼? 밑비료를 갖다가 코팅 비료 2개 요소 한 포여야 되거든요. 날짜가 똑같아, 이 선상이. 근데 가을에 마늘 심을 때도 똑같아요. 날짜가 같으니까. 마늘은 가면서 추비를 늘려야 되고 옥수수는 갈 때 추비를 좀 줄여야 돼. 왜? 많이 주는 게 지가 먹어도 따라 못 먹을 수가 있어. 왜? 점질 땅이네. 그죠? 그럼 이게 많이 주나 뭐 여 때는 비료가 줄어들어야 되고 여는 비료가 늘어야 되고 그럼 가을을 갈수록 마늘은 비료를 더 많이 줘야 되고 옥수수는 비료를 좀 작게 줘도 맞아야 돼. 그 옥수수는 한 포기에 몇 개 따야 되나? 2개 따야 돼. 한 개 딸락 하면 비료 양이 이제 우리가 주는 양을 계산하는 거죠. 2개 따고 싶어서 우리는 지금 이제 작전을 바꾸는 거예요. 비료량을 코팅 비료를 엮고 위에 추비하는 양을 맞춰놓은 거예요. 그럼 막 옥수수가 이파리에 일액을 안 배물도록 비료를 줘놔면 두 놈 다 캐야 돼. 두 놈 다. 비료를 적게 먹어서 이제 안 된다. 이제 거기까지가 우리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2개를 달 때는 비료가 얼마나 돼야 되고 1개 달 때는 비료 얼마나 돼야 되거든요. 수박도 덩굴 2개 뽑아가 2개 달게 해줬거든요. 이따 말하는 거는. 그러면 잎이 두꺼우면 잘 키우는데 잎이 얇으면 못 키워요. 그래서 우리는 잎이 옥수수가 열 몇 장 되는 이파리가 일을 하는 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광합성을 해서 생산량보다 뿌리에 쏘는 것도 동일하다는 거죠. 그 양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표를 보면 우리가 가을 마늘 정식 때 마늘 정식 때 비료를 얼마나 줄 거냐 이게 되겠죠. 비료를. 그래서 토양 분석이 제일 문제다. 정식 때 내 토양의 분석. 토양 분석에서 분석표에 많은 거는 줄였어야 된다. 토양 분석. 토양 분석에서
과다는 안 줘도 되고 줄였어야 된다. 제주도에 가서 하우스 백합 농사짓는 1년에 2번씩 심는 것도 요소만 주고 4년 농사짓는데. 왜? 땅에 검사하니까 과다되어 있다는 거죠. 가리 성분이 많아서 그 이파리가 말라버리고 품질이 더 떨어져요. 마늘 잎이 봄 되면 이식값은 나오는데 이 마늘 이파리가 노릇노릇한 반점이 생기는 거 보시죠? 그 가리 과다예요. 노릇노릇 반점이 생기면 4월달 넘어가니까 이파리가 노릇노릇 반점이 생기죠. 그건 가리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가리가 많으면 호박 이파리도 노란 반점이 생기고 오이 이파리도 노란 반점이 생기고 가지 이파리도 노란 반점이 생기고 제주도의 밀감나무 이파리도 노란 반점이 생기더라. 근데 단감이나 어떤 종에서 안 생기는 것들도 많아요. 그러나 가리 가다는 더위를 타서 식물이 성장을 둔화되더라. 그래서 질소 인상 가리비는 토양 분석표에 의해서 과다된 거는 사용을 과다는 줄여서 사용해라. 이 부분 과다됐을 때 비료가 과다됐을 때 줄여라. 그래서 우리가 토양 분석이 제일 먼저입니다. 고구마 심을 때 토양 분석하세요. 고구마는 100평에 비료 2포여도 이상 없어요. 그 대신 덩쿨을 굵은 놈을 심고 가는 거는 대기 가는 거는 3개를 꽂고 중간 거는 2개 꽂아라. 그리고 연면십 해라. 그러면 양이 나온다. 굵은 거는 연면십 하면 15개 이렇게 달리고 비료자 끼주면 전부 꼬마 떼면 나와요. 근데 비료 줘갖고요. 이거는 풀만 달리거든요. 또 거짓말. 종순이 말라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거지. 뭐 종순에서 안 나온 거지. 개근 발달이. 그때 초기 연면시비가 약해서 그래. 가물문을 찌들었거나. 그 비료를 과다인데 비료를 줄이는데 뭐 복합 비료입니까? 요소를 줄이라고? 실소를? 요소. 공부 좀 더 할 수 있는 건 초보자들 질문하면 그 전부 시간만 낭비돼요. 본인이 질문하는 순간에 시간이 너무 낭비가 돼요. 토양 분석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기본이 돼 있다 했을 때 우리는 어떤 비료를 써야 되느냐? 코팅 비료. 완전성이죠. 완성 비료. 요 비료가 한 18에서 앞 대가리 나는 게 한 22까지 나올 거예요. 많은 거는 30까지 나와요. 질소 함량이. 그래서 요런 정도의 질소 함량이 요 정도 되는 18이나 22 정도 되는 비료를 100평에 2포 정도를 그리고 요소를 1포 정도를 쓰는 게 좋겠다. 그러면 이식값을 계산하면 요거 2포를 쓴 거는 이식값이 아까 0.2밖에 안 되죠. 0.13. 그럼 여기서 0.2에서 0.3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요소는 0.8로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 합해도 그리 안 높아요. 근데 코팅 비료 하나만 쓰면 100평에 6포를 줘도 괜찮아요. 근데 인상가리가 너무 많아져요. 인상가리가 봄에 가리 과다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과다되니까 내년에 또 많아져 버려요. 계속 물고 가요. 가리는 안 없어져요. 인상가리는. 그래서 요것들은 이 시값을 요 2포는 이 시를 0.5 정도 잡고 얘는 이 시를 0.8을 잡아요. 그럼 이거 다 해가지고 가을 이시가 2.5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퇴비효과 다 해도 돼. 이제 계산이 나오죠. 가을에 심을 때 2.5까지 돼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마늘 심고 나서 살충제를 했죠. 고자리파리. 그건 의미 없다. 고자리파리는. 왜 의미가 없느냐?
이 고자리파리는 고자리파리는 왜 생겼을까요? 마늘이 먹은 비료가 작아서, 비료가 작게 먹으면 어떻게 돼? 여기 잇을 똥을 맨다 그랬죠? 물에. 여기 한 방울 똥 매달려 있어. 여기 물이 달리는 이상하잖아요? 여기서 안에서 나오고 여기 매달려 있는 거죠. 요 물방울이 매달려 있으면, 일액을 매냐면 그 물방울이 타고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흙이 덮여 있으면 또 괜찮아요. 흙이 안 덮여 있고 그 사이로 들어가면 여기 일액이 요 안에까지 들어가면 일액에서 아미노산 단백질에서 곰팡이가 펴서 썩으면 꼼꼼한 냄새가 나면 고자리파리 온다. 그러면 마늘 정식하고 우리가 올라오면 고자리파리하고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비료를 더 주면 고자리파리가 안 생기고 고자리파리는 이미 죽고 난 다음에 온 거예요. 뿌리가 썩고 난 다음에 온 거라고. 그리고 고자리파리가 있다고 해서 뿌리가 안 썩냐면 그건 아니에요. 고자리파리는 요게 먹고 조금 기분 날씨가 따시면 요것도 파먹겠죠. 파리가 고자리파리가 마늘 파먹는데, 근데 날이 추우면 고자리파리가 더 못 올라가고 뭐 뿌리 응애다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요게 썩을 때 냄새 맡고 그 해충들이 곤충들이 알을 깐 겁니다. 그래서 고자리파리를 안 먹으려면 우리는 마늘 정식하고 올라올 때, 마늘이 발화될 때 고자리파리하고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고자리파리 약을 치도 뿌리가 썩을 거고 안 치도 썩을 거고 그게 동일해요. 일액이 매면 뿌리 썩을 거니까. 고자리파리약은 살균제가 아니거든요. 살충제예요. 살충제는 뿌리가 곰팡이 피는 걸 못 잡죠. 의미가 없어요. 균을 잡는 것보다 한 폭이 죽어도 큰 의미는 없어요. 한 폭이 죽는다고 해서 다 죽냐? 다 죽지 않기 때문에. 흙이 작게 묻힌 것만 타고 내려가 죽지, 흙이 묻힌 것도 안 타고 내려가요. 일액이. 그죠? 한두 개 죽었다고 해서 마늘 생산이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자리파리는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일액에 의해서 뿌리가 썩을 때 생긴 고자리파리다. 그럼 뿌리가 썩은 이유는 비료 부족이죠. 그러면 가을에 마늘이 발화가 될 때 올라올 때죠. 그럼 올라올 때 비료를 해도 되고, 마늘 정식 하자마자 비료 뿌릴 때, 정식 바로 정식 직후에 요소 10kg, 뭐 100평은 여기 있으니까 100평은 무조건 100평에 기준할 거니까 10kg 뿌려주면 그 먹고 잎이 색깔이 진해가지고 일액을 안 내주면 고자리파리도 안 오고 가을에 심어놓고 시들어 주는 게 없다는 거죠. 요거는 잘 알아야 될 게, 생강을 심어도 똑같습니다. 생강을 심어도 조금 크다 시들어 죽었거든. 우리가 시금치도 심어놓고 시들어 죽는 거 보시죠. 시금치도 요만히 할 때 요만히 쪼로 올라갔다가 비오고 나는데 시들어 죽었거든. 그 뽕은 뿌리가 녹아버리거든요. 그 뿌리가 녹은 주 원인이 잎 두께가 얇아서 일액을 맺어서 그렇다. 물방울 내면서. 그것만 잘 알면 우리는 일액을 안 맺게 됩니다. 일액이 맺으면 병이 오는 게 일액이 매는 물방울을 매놨을 때 병이 오는 게 이제 뿌리 썩어. 뿌리가 썩겠죠. 그 다음에 흡색균액병 있죠. 또 이름도 시드름병도 있죠. 시드름병. 그 다음에 입집 썩은병이 있어요. 이파리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서 입집 썩은병이 있어요.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병 다 나왔죠. 그 이게 치료제는 뭡니까? 요소비로. 요소비로만 주면 안 올 병들이에요. 입집 썩은 병은 일액이 맺힌 입 사이사이에 일액이 들어가서 곰팡이가 묵은 거죠. 입집 썩은 병. 균은 맞아요. 근데 일액만 안 맺으면 이 병들이 안 오는 거죠. 일액을 안 맺으면. 근데 일액이라는 게 이파리에 물려놓으면 그 성분에 의해서 병이 많이 생겨요. 그 성분은 자기가 뿌리에서 건건 미생물이 무기물 원소, 질소를 소화시키가 가져온 아미노산 단백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액이 안 맺도록 충분해야 된다. 그래서 가을에 요소비로 추비해라. 그리고 봄에도 요소비로 추비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럼 농사 다질 만큼은 밑비료에 우리가 그 인산이나 가리가 들어있다는 거죠. 인산이 가리가. 그리고 토양 분석해보면 또 나오고, 퇴비를 주면 인산 가리가 또 늘어요. 퇴비 많이 주면 농사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뭐 때문에? 인산 가리가 너무 많이 늘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 근행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연면 시비를 빨리 해서 잎을 두껍게 뿌리를 빨리 뻗쳐라. 그래야만이 평균화가 된다. 연면 시비를 안 하면 고구마 같은 거는 이게 거리가 멀게 달려요. 연면 시비는 고구마가 모가지가 짧게 딱 달려요. 연면 시비 안 해가지고 고구마 길이가 이어 달려요. 어떤 걸 될까 말까 될까 말까. 본인도 들어가는 소리예요. 연면 시비를 고구마는 안 해주면 이파리가 안 두꺼우면 고구마는 될까 말까 될까 말까 이렇게 돼요. 고구마 될까 말까 될까 말까. 그럼 연면 시비는 고구마 어떻게 해요? 막 모가지 딱 짧게 붙어요. 딱 달라붙어요. 잎 두께 때문에 이러는데 그 잎 두께가 두꺼우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많아져요. 아래 내려가는 양이 많아져요. 근데 고구마에는 하늘 땅만큼 중요해요. 이파리 한번 시들어보면 고구마 안 달려요. 그리고 고구마 안 달려 대가리 잘라보도 고구마 또 안 생겨요. 이파리 잘라보면 뿌리만 하는 거죠. 고구마 또 안 돼요. 그래서 고구마도 일액을 맺으면 덩굴이 썩어버리겠죠. 덩굴이 썩었는데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이름만. 그래서 병이 일액을 맺어가 썩었을 때 배추는 무름병, 생강은 노랑병, 뭐 이름은 하도 많아요. 복숭나무도 있다면 큰 거 있잖아요. 이만 거. 그것도 8월달에 비 많이 오고 9월달에 비 조금 오고 9월 말에 죽어버려요. 이파리 일액을 맺어가지고 자기 몸통이 딱 묻으니까 균이 달라다가 상모병이 죽어버려요. 복숭나무. 그 죽었는데 중간에 접붙이는 비닐이 딱 감아놨거든요. 거기는 안 죽어요. 그 살만. 그 비닐이 감아놔서 일액이 안 들어갔죠? 물이. 그래서 사과나무도 죽어버려요. 가을에 10월달에 사과 달리기 죽어버리는 게 있거든요. 왜? 지 물방울이 떨어져가지고 병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일액을 안 맺게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연면 시비는 우리 한국말로서는 골드 그린하고 칼라를 써요. 요거는 2번에, 요걸 1번에 쓰게 해요. 근데 마지막에 가면 거꾸로 돼가지고 요걸 2번 쓰고 요거만 쓰라 그래요. 수학 때 되면. 그 차이. 근데 1대1 써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이거는 물 20리터에는 60에서 80 cc. 몸이 물컹물컹할 때, 마늘이 이 때운이 단단할 때는 80이 낫고, 봄대가 물컹물컹하죠? 빼이 들어가죠? 그때는 60입니다. 그리고 이제 설탕도 60에서 설탕도 60에서 120. 설탕은 겨울에는 200g, 얼음 열 때는 더 줘라. 그래야만이
동해를 이겨낸다. 그리고 썰이가 올 때, 여름일 때 각각 조금 차이가 나요. 그리고 봄에 썰이가 안 오면 봄에 이제 썰이가 오면 60을 낮춰요. 그리고 이제 이거 다 해. 마늘 농사. 비료를 몇 포 줄 거냐 그 차이. 추비는 겨울에 추비 줄 때는 비가 좀 온다 하면 첫 비 올 때는 땅이 녹아 쫙 들어가거든요. 첫 비 올 때는 땅이 부풀어요. 그때는 최고 100평에 2포까지 줘도 괜찮아요. 비가 선포 오면 쭉 들어가 보니까 전체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첫 추비는 우리가 100평에 한 20kg까지 해도 괜찮아요. 왜? 땅이 부풀었을 때 녹고 비가 오면 쭉 들어가거든요. 근데 추울 때는 그 잎 사이에 들어간 거 대각선에 들고 올라와요. 그리고 비료를 이제 자주 주라는 뜻이거든요. 그 이식값은 그게 맞추면 되는 거고. 그래서 마늘에 비료를 얼마를 먹을까 그 차이겠죠. 비료. 그래서 첫 추비는 우리가 가을에 이거는 봄이고 우리가 가을 추비 가을 추비를 많이 쓰는 집에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한 100평에 한 2포까지 뿌려요. 가을 추비를 요소를 가을 추비 요소를 100평에 제주도에는 한 2포까지도 뿌려요. 그러면 많이 하는 뜻이죠. 최대한 키워요. 가을에는 해가 없거든. 뻥도 안 되고 저 좋은 시기에 마늘 안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가을에, 겨울에. 우리 그 고성에서는 가을, 겨울이 완전히 왔다죠. 얼마든지 키울 수 있는데 안 키우고 있죠, 우리는. 그거 더 빨리 키워요. 안 물어봐서 안 가르치지. 진작 물어봤으면 가르치지. 우리가 여기는 마늘이 평당 키로당 단가가 세기 때문에 품질을 좋게 더 빨리 캐요. 너무 안 나올 때. 그래가지고 익히가 빨리 가야 돼요. 지금 우리가 5월 20일에 캔다 소리는 제주도하고 거의 같거든요. 제주도하고 맞짱을 뜬다는 거예요. 근데 제주도하고 같이 캔다 소리거든요. 그럼 제주도하고 같이 캐니까 가격이 비싼 거예요. 항상 15일, 20일에 하나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에는 공판장이 그 시기 가져가요. 그때 캐가 안 되고 공판장 들고 가는 날짜 그때 만들어. 부직포로 덮든지 어떻게 하든지 더 빨리 캐가지고 공판장 들고 가는 날짜가 5월 10일부터 20일에 다 팔고 말아. 너희들만 캐러 가면 호메 들고 가지고 우리 다 팔고 통장에 당겨 말아. 통장에 돈 있다고 함부로 쓰면 그 가장이 잘못된 거지. 이제 마늘도 단단해 맛있고 좋고 마음이 단단해야 돈이 안 이쁘다니까. 마음이 너무 좋으면 지갑을 한시에서 사서 문제라. 그렇죠? 그래서 추비는 참 그 중요시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우리가 마늘이 뻥 나오는 거 있죠. 뻥마늘은 잎 사이로 들어간 비료분이 농도가 세게 들어가서 있는 거거든요. 추비가 늦어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 비가 많이 올 때 하면 안 이상했어요. 비가 온다고 비료 뿌리나니까 비가 작게 오빠가 녹아가 쏙 들어가 버렸어요. 쿨러 이제 있죠. 쿨러 믿고 비료 뿌릴 때 뻥이 나와요. 쿨러 제놈이 바람 불면 안 가거든. 근데 저녁에 뿌린 거 다 가. 바람 안 불 때는. 근데 저놈이 쿨러 돌려서 열심히 비료 뿌리는데 바람 불면 그 비료가 안 가잖아요. 안 날아가요. 그 물이 안 날아가 안 녹아보거든요.
그래서 뻥 나온 거는 그 생장점으로 비료가 들어간 거지. 양파는 뻥이 안 나오죠. 양파는 이게 잘록잘록 잡고 있어요. 양파는 비료를 적게 주면 어떻게 돼요? 이게 통 있잖아요. 공기가 들었어요. 가스가 차고 녹균병이 많이 나요. 비료를 적게 주면 비료 질소가 많으면 그게 녹균병이 안 와요.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뻥마늘은 비료가 찡기서 비료가 찡기서 농가가 안으로 되는 거죠. 비료가 찡기서 맞죠? 찡기가 있는데 뭐 그 터지면 비료가 찡기서 녹아서 내 생장점을 갖다는 거예요. 그죠? 요 앞에 거 빼고 체내 생장점을 갖다 이래야 되는데 비료가 찡겨서 녹아서 생장점이다. 그런데 마늘이 단단할 때 들고 올라와요. 마늘이 이제 성장하면 이제 이게 잎이 물컹해지거든요. 그때 잎이 물컹할 때 잎 사이에 찡긴 비료가 안으로 들어갔다. 그래 된 거죠. 만져보거든요. 뻥마늘 이걸 찾아내고 비료를 많이 주라 그러니까 창녕에도 이제 비료값이 올라갔어요. 창녕에 마늘 농사 잘 지라고 몇 년을 가르쳐 줬거든요. 창녕에 마늘 농사 잘 지라고. 창원하고 창녕 가까운데 그것도 콧대가 세더라고. 마늘 기술을 계속 가르치지도 안 믿어. 이제는 가서 측정해보면 비료값이 올라갔어요. 이제 고자리파리 같은 거 뿌리 응애 같은 거 안 챙겨요. 제가 제주도에 가가지고 지금 밀감을 뭐 드시고 있잖아요. 제주도 사람들이 밀감 농사를 참 못 짓더라고. 그 내한테 배워라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더라고. 창원에서 와서 내는 밀감 농사 기술 가르치러 왔다니까 내 말 안 들어. 뭐 그렇기나 말기나 제가 4년 동안 가르치고 나니까 이제 제주도 사람들도 저 말 잘 들어요. 밀감밭에 요소 비료 들고 많이 했죠. 밀감 좋아져요. 거의 대다수는 우리가 쓰는 탭이나 복합 비료의 가리 때문에 장애가 많더라. 좀 영양제를 많이 팔아먹어야 되는데 그거는 별로 쓸 것도 없고. 영양제는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료를 한번 보면 여름에는 덥기 때문에 잎의 함수량이 늘으려고 하면 탄수화물 늘어야 돼요. 탄수화물 주재료는 질소라는 거죠. 질소. 그건 수분이 없으면 마늘이 안 크겠죠. 그래서 질소를 많이 주는 뜻이고 21- 복합 비료를 주면 이 비료를 주면 더운 비료가 돼요. 21- 자체가 가스가 빠지면 암모니아가 질소 속에 들어있는 암모니아 가스가 토양에 결합하는 뒤에 질 상태로 바뀔 때 30%가 방구르게 버리겠죠. 가스 빨리 나와요. 그게 비료 가스 피거든요. 그 하우스에다 비료 생땅 흔적 문 닫아놓으면 삶아버리겠죠. 가스. 물론 녹화용은 괜찮아요. 조금 주니까. 그러니까 요게 가스가 빠지면 가용성 질소는 14.7%예요. 그럼 14.7에 17, 17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인산가리 과다되겠죠. 그럼 우리가 NK를 한번 볼까요? NK 18- 있죠? 18-0-18 요 비료를 주는 순간에 우리가 요 비료는 어떻게 돼요? 수확기에 주죠. 여름에 옥수수밭에 NK 주면 옥수수 작아져버려요. 여름에 옥수수밭에 NK 주면 옥수수 작아져버려요. 안 자라요. NK 주는 순간에 12.6으로 돼요. 옥수수 작아져버려요. 잎
테두리 또라이 타고 12.6에 18이 되거든요. 가임선지상. 그렇게 옥수수밭에 마을 빼고 옥수수 심어가지고 옥수수 장금 만들려고 하면 NK 뿌리는데 옥수수 장기 비싸면 장금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요소를 질금질금 더 주면 2개를 딸 수 있어요. 그 기술을 가르쳐주고 2개씩 따게 만들어줬거든요. 근데 맞아요. 요소 많이 주게 2개 따갔더니. 그렇죠. 근데 저 아직까지 머리 살살살 흔들면 또 있다니까. NK로 가도 지나고 2자로 따라가면 절대 안 되거든. 쟤는 요소를 많이 줘요. 맞아요. 그런데 요소 주고 물 많이 주고 그러면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세개 밑으로 하는 게 깔이 보고. 그 다음에 그것도 깔 필요도 없고 그것도 써도 예, 3개 끄지.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또 6개 다 쓰지. 그래서 요 말씀에 사모님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이 파리 가에 물방울이 동글동글 맺히면 이럴 거지. 그죠? 근데 옥수수 같은 경우는 칼라만 주면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한 4번 정도 주면 돼요. 옥수수는. 옥수수는 칼라 주면 엄청 맛있습니다. 그 이제 보리, 밀, 조, 수수, 옥수수, 벼 요것들은 칼라만 뿌려주면 많이 안 될 때. 그래서 선생님 작년에 내가 실험을 했는데 예. 9월 3일에 옥수수 쏘면서 예. 그 씨하고 같이 내가 빠졌겠다. 예. 그 같이 두고 이어가서 두고 삐는데 예. 내가 이래가 옥수수랑 빠지게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초장을 냈었는데 너무 동네에서 그런 생각하지 마시죠. 비자 못 오면 요거만큼이나 요거만큼 오르가 딱 여는 순간에 비로 가다가 죽는 게 더 많아요. 나도 앞으로 그것도 샥하면 끝까지 있던데 끝까지. 그리고 본인이 한 거는 나 자기 시험을 해야 돼. 예. 그리고 본인 힘을 낳고 자기랑 한 그- 30개 숨겼어 내가. 그게 왜 그러냐면 잘못 햇빛 가지고 그게 그 여기 아까 딱 나오죠. 잘 들어보세요. 점질 땅에다가 바삭 코트에다 바삭 죽어버려요. 비를 딱 잡고 있거든요. 밥그릇에다가 비로 낚고 심으면 살아요. 점질 땅에 하면 우리 땅은 중사질과 점질과 사이 땅이기 때문에 비료가 흘러가기 때문에 괜찮았다 이래 돼야 되고 그 양이 티스푼 한 스푼 넣었다 돼야 되는데 근데 가보면 한 숟가락을 통역을 심으면 다 뒤져버려요. 손을 쪼개기 나는데. 그렇지. 손을 쪼개지면 구람수로 달아야 되고 그게 지금 잘못된 우리가 구멍뚜루가 비료 주지 말았거든요. 황금농부에서는 구멍시비 절대 하지 말아 망한다. 구멍시비 그거는 근데 그거는 맞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그 대표님 이야기에서는 딱 맞아요. 그런데 요 땅하고 또 관계 있어요. 토지를 따라. 점질 땅에서는 그래서 우리 토지에 맞다고 하는 게. 그렇죠. 그래서 딱 요래 해서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비가 잘 껴가지고 감으로 뿌면 꼴까닥. 감으로 뿌면 꼴까닥. 예, 작년에 비가 와서 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감으로 뿌면 비로 올라오거든요. 9월 3일에送내가 며칠 따주면. 그 작년에 올게 그 가을에 마늘을 늦게 심었거든요. 가을비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건 타이밍이 맞았다. 근데 그렇지 않고 잘못했으면 꼴까닥. 그래서 구멍시비 하지 마라. 구멍을. 그래서 구멍을 뚫어가 주니까 오그러지고 고추도 구멍시비 하지 마라. 대한민국 전체 피해가 더 크다는 거죠. 방금 이야기한 내용을 전라도 공에 가니까 배추 심어가 중간에 구멍 뚫어가 주먹 한 주먹 나가니까 배추가 꼬꾸리져 녹아버려. 멀쩡한 건 또 멀쩡해. 근데 이제 떨궈서 저기 물을 갖다가 주면은 괜찮아요. 우리는 그 옥수수를 심어가지고 내고 그걸 내가 이어가지고 물을 채우거든. 다 채니까 그 분산이 되니까 괜찮은데 방금 아니요, 그 지금 방금 이야기한 물을 채우면 비료하고 요거하고 요 식물 작물하고 그 중간에 흙이 차가 메꿔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에 맞는 건 해도 되는데 그렇게 시켜가지고 피해보는 게 어마어마하대. 예, 그래서 여름에 고추 구멍 들어가 고추 오그러지가 안 되는 거 많아요. 여름에 고추밭에 앵게 부르면 저는 오그러지는 건 따요.
고추가 꼬부러지면 안 좋죠. 고추는 굵고 끝이 실하고 빳빳해야 돼. 예, 고추는 끝이 굵고 실하고 빳빳해야 돼. 그래 그게 고추다. 예, 고추가 꼬부러진 고추들은 가리가 많으면 여름에 더워서 저한테 꼬부러져. 그 아는 사람 또 웃지 마세요. 고추 꼬부러지니까. 비료가 이렇게 다르더라. 그래서 우리가 복합 비료가 이제 맹분 300은 코팅 비료가 요소 9개, 코팅 비료 1개예요. 코팅 비료 들이킨 완성성 맞긴 맞는데 맹분 300은 속효성으로 봐야 돼요. 맹분 300이 맹분 300이 이 비료가 30에 10에 8이거든요. 참 좋은 비료예요. 이거 추비료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 코팅 비료를 하거든요. 근데 요소 9개 중에 코팅 1개 들었어요. 그 10개. 이제 이해되죠? 그래서 나랑논에는 맞아도 우리 일반 작물에는 그래 안 맞아요. 추비용으로 써도 됩니다. 근데 질소가 30% 들은 복합비료들은 추비가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장 N 같은 경우에는 질 상태가 30% 들었어요. 그래서 그 질 상태 주도 성장 N이 복합비료 거의 같아져요. 질 상태가 되면 가스가 안 나오니까 양이 늘어나거든요. 약 21-하고 성장 N이 비슷해요. 18-1 주도 성장 N이 질 상태 비료가 들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 질소 양은 가용성 질소는 그렇답니다. 맹분 300을 기비로 써도 나쁘지도 않고 그 추비로 써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그 기비로 쓰면 질소는 효과가 좋은데 인상가리가 많을 때는 이게 쓰면 돼요. 근데 속효성인데 완효성을 낮게 코팅비로 이어나면 코팅비로 속에 완전 코팅이 있고 인상가리는 코팅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상가리는 플러스 증거이기 때문에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질소는 마이너스 증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질소는 유기물에 가서 달라붙어 있는 그 무기물의 흙에는 광물에 잘 못 달라붙어요. 광물은 마이너스 전기, 자기가 마이너스 전기거든요. 그리고 질소도 마이너스니까 잘 못 붙어요. 그래서 우리가 퇴비가 있어야만이 달라붙는 비료가 질소 성분인 거죠. 무기물 원소가. 요거 마늘은 이제 그 어느 정도 했는데 질문해도 되겠습니다. 그 마늘 쫑 자를 때 마늘 쫑을 절대로 일찍 자르지 마라. 이물 들었다. 마늘이 쫑이 올라오면 대모 빼고 잘라보면 안 돼. 아니야. 그렇죠. 마늘이 쫑이 돼지 꼬리 꽈고 난 다음에 칼로가 탁 치뿌라. 칼로가 일도 쏠잖아요. 탁탁 치면 요래저래 이거 대가 치면 되니까 꼬백이 이거 딱 잘라보면 되니까. 그래야만이 힘줄이 생겨가지고 마늘을 잘라가 놓으면 이물이 좋다. 이물이 좋다. 마늘밭에 비료적 기준만 돼요? 키가 크겠죠? 마늘밭에 키가 크다고 곡수가 많이 나온 거 아니다. 마늘밭에 키가 컸다는 이야기 했으니까 비료가 작았다. 그리고 설탕을 줘도 작아요. 탄수화물 먹어도 지가 키를 안 키워요. 그래서 마늘 키는, 몸통 키는 한 20에서 30, 요 안에 요 정도 돼요. 작아요. 작고 마늘만 커야 돼. 우리 어째도 뿌리면 팔아먹거든. 영양소 왔다 갔다 거리도 가깝고. 그래서 비료가 작으면 마늘이 키가 크다. 이제 질문하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네. 마늘이나 고추나 참깨나 다 심기 전에, 정식 전에 그 토양 살충제를 하는데 거기 말씀 없어가지고. 아까 마늘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토양 살충제 고자리 파리 안 먹는다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뭘 또 이야기하고 있어. 군뱅이가 많은데 군뱅이가 많은 고구마밭에는 필요합니다. 고구마밭에 살충제. 그 외에는 뿌리 좀 뜯어먹어도 괜찮아요. 감자도 군뱅이 파먹으면 감자도 살충해야 되겠죠. 군뱅이가 좀 있어도 뿌리 쪽에 깔아먹어도 이상 없는 것들은 살충제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예. 마늘에는 1년에 그럼 비료를 몇 번 합니까? 시도 때도 시.
아까 요거만큼 맞춰요. 요거만큼. 적정만큼. 그래서 비료 한 포 주니까 마늘이 100평에 한 포 주니까 1.5kg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 대표님 이야기한 게 마늘에 작년에 비료 약 한 4포 정도 줬나요? 100평에 3포 줬어요? 4포 줬어요? 왜 셰프 내고 나오지 그 LT 6개 그 100평에 1개 그 F 6개 그 2개 그 급이 안 되니까 급이 그게 안 줬어요? 아 그럼 뒤에 참내 내거 할때 복합 셰프서 600개 아, 근데 그래. 아무것도 안 했어 예, 그게 그러니까 양이 곱빼는 그래 마늘 쟤는 불안하니까 일단 장 어디 보면 마늘 크지 않는다니까 그 올해 작년에 철이 심으세요 마늘. 예예 그러면 작년에 좋은 것만 다 먹었어. 작년에 이제 마늘이 좋아하는 게 있고 생강이 좋아하는 게 있고 옥수수 좋아하는 게 각각 달라요. 마늘 좋아하는 걸 얼추 다 먹었어. 그렇죠. 그래서 그 남해 쪽에 마늘 가보면 한 4kg, 5kg밖에 안 나와요. 팽당. 그래서 마늘이 적다는 거죠. 그 양을 비료 한 포 먹으면 100평에 질소 함량 30%, 한 포를 먹으면 1.5kg가 팽당 늘어나더라. 퇴비한 게 얼마 늘어나냐? 팽당 500g밖에 안 늘어나더라. 그럼 대표님 그 식용유 쓰는 거는 그 고추마늘 마늘은 해보니까 안 좋더래요. 장이 그러는데. 예. 고추마늘이죠. 유막 코팅, 기름 소독은 고추나 고구마, 감자 이런 데는 콩 그런 거 대가 되게 좋죠. 배추에 되게 괜찮아요. 기름 소독. 예. 하여튼 마늘은 뭐 요만 있겠지. 예. 하여튼 그럼 혹시 고추가 열렸을 때도 좀 이따 있어. 마늘 끝내야 일이 되죠. 마늘은 그러면 요리해가지고 마치고 그 다음에 다른 작물을 선정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